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지희입니다. 오늘은 저 오프닝을 광주 헌안본부장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협회장님 옆에서 열심히 뭔가를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사님들 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지사장 김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지사장 김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지사장 신토입니다. 협회장님도 한번 하세요. 너무 네, 집중하고 안녕하세요. 예. 협회장님 목소리는 뭐 다들 잘 아실 것이고요. 벌써 또 5월 말이 됐어요. 이야, 세월 참 빠르죠? 네.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또 5월 말이 다 돼서 이번 주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죠? 예, 차도 많이 막히고 나 차표가 못 구했어. 저는 올라올 때 몰랐어요. 올라올 때 왜냐면 최근에 개통된 호남선 KTX를 타고 오니까 2시간 만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좋아. 그동안은 버스 타고 3시간 반을 꼬박 채워서 오고 이렇게 차가 막힌다 그러면 거의 3시간 반, 4시간씩 걸렸거든요. 근데 용산에서 이쪽으로 올 때 1시간 걸리시다면서요? 예. 왜냐면 용산에서 여기를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지하철이 헷갈리더라고요. 용산 용산역에서 내려서 가는 방향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전에 이제 시대조사 차원에서 검색을 했죠. 그 휴대폰으로. 그랬더니 저는 경의선이야, 그게? 저기 청량리에도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있는지 그거 잠깐 끄시고, 예, 몰랐는데, 그걸 한 번만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번 갈아타고 왔는데, 그걸 한 번 알았으니까 보면은 다음에는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실에 스마트폰, 지하철 어플을 까셔야죠. 그거 있었는데, 그 타는 공간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모르면 무조건 그런 장비를 활용을 안 하고 지나가는 이쁜 여자한테 물어봐요. 최고 정확해. 이쁜 여자가 최고 정확해. 친절하게 대답 해줬어요? 그럼요. 인상 보고 벌벌 떨면서. 인상에서 먹고 들어가네. 아니 근데 본부장님이 원주 갔다가 이렇게 머리채 잡힌 얘기 들어. 오늘 올라올 때 마침 그래. 우리 태호 씨는 뭐 재밌는 일 있었다면서요? 재밌는 오늘 일화가 올라올 때. 있다고. 오늘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몸이 너무 왜소한지라 아무 우등이나 일반이나 막 타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연치 않게 또 일반이 걸린 거예요. 근데 차가 고속버스죠? 그렇죠. 고속버스인데 우등이 아니고 일반이야. 그러니까 둘이 앉아야 되는데 좀 좁죠. 근데 딱 옆에 앉는데 여학생이가 학생 보기에는 학생 옆에 여자 학생 옆에 앉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일정 시간 차량 운행하다가 이렇게 램프 구간 아시죠? 네. 고속도로에서 이제 다른 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램프 구간만 들어서면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뒤로 훌떡 넘어가는 거야. 근데 뒤에서 훌떡 넘어가고 말면 다행인데 뒤에서 이제 여자 비명 소리가 나면서 뭐 이제 버스 기사도 놀래고 뭐 하면서 차를 휴게소에 세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가 거기에 치마를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이 내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피가 나는 거야, 무릎에. 그래서 나도 놀랬고 야 이거 뭔가 싶었는데 기사가 그 의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의자가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밴드 붙이고 응급처치 하고 요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는데 그 후로도 2번이 더 넘어간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그 여자 옆에 있는 여자랑 또 눈이 계속 마주치는 거야. 아, 민망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버스 타면 좀 약간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은 뭐 이상하죠. 저번에도 뭐 버스 안에서 음식물 먹다가 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 같은 여자한테 막 붙잡혀가지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어. 그럼 아니 다른 분들은 버스 타고 뭐 그런 에피소드 없나요? 근데 아니 그 원주에서 원래 서울 오는 게 논스톱으로 오죠. 그럼요. 휴게소 안 쓰죠. 2시간 원래 안 쓰죠. 한 안 시간 쓰죠. 반,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짧기 쓰죠. 때문에 오지. 안 쓰죠. 한 시간 반. 그분도 아마 처음으로 섰을 거예요. 어. 고속버스 하니까 갑자기 그 급했던 이야기 막 그런 생각이 나 갑자기. 아, 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게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러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적북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역에서 여기 오는 건 힘들었지만 다시 내려갈 차표는 저는 미리 혹시 몰라서 예매했는데 예. 우리 한철 씨는 뭐 그러니까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너무 대책이 없어요. 아, 오늘 그래요? 안 돼. 서울에서 오늘 또 1박을 또 해야 되나? 하룻밤 자고 가. 그렇죠. 행오버에다 해서 같이 이렇게. 행오버를 지금 드세요. 아, 그럴까? 그것도 괜찮네. 아니 근데 그 행오버 효과 엄청 좋다며. 그 아까 저기 뭐 오전에 내가 마셨잖아요, 그죠? 네. 아까 10시 반에 마시고 아니 아침 이거 오전에 보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좀 그죠? 좋으시던데. 메롱메롱. 지금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상태가 돌아오더라고요. 아까 10시 반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가 우리 두상 있죠. 예. 두상이 분리돼. 끝과 속이 분리돼서 따로 노는 느낌. 아. 그 숙취의 느낌 어제 아시나요? 도대체 몇 몸살 병을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착 돌면 뇌가 나중에 따라오는 그 느낌.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어제 고통스러운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또 술을 너무 안 아침에 먹어서 눈도 그렇고 다 뚱뚱 그렇죠. 부어 계시는데 근데 눈도 저는 토끼 눈처럼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그 맛이 어떤지, 아. 목 넘김이 어떤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더라고. 맛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체리 향이 체리 있어요. 체리 향이면 맛이에요. 맛이 좋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양맛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저는 이제 올라와서 본사 들어오니까 9시쯤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하고 해 회장님하고 먼저 싫어하셨잖아요, 그죠? 그 행오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 방안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먼저 와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죠. 아 그래 아까 아침에 웬 회의실에 또 소주병이 있어. 네,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마신 거야? 그 한 병을 그 소주 칵테일 있죠. 그 무슨 오이 소주나 레몬 레몬 소주, 소주 같은 거. 체리 소주 뭐 이런 소주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그 소주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넘김이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숙취 해소 음료 제품들 보면 뭘 이렇게 타서 먹는 건 없잖아요. 다 그 술 네. 먹고 난 이후에 먹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좋다고 광고는 나오지만 실제 별로 효과 없는 그런 숙취 해소 음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거는 그 효과도 탁월한데 거기를 타서 먹는 방법을 한번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딱 타서 한 병에 소주 한 병에 그 행오버 한 병 1대1로 딱 타서 봤더니 야, 또 색깔이 기가 막힌 거야. 아까 보셨죠? 색깔도. 네. 체리 색깔 봤습니다. 체리 색깔로 그 색깔도 좋고 향도 굉장히 그 체리 향이 나면서 좋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향 그렇죠. 한번 맡아봤는데 사실 레몬 소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기가 굉장히 좀 맞아, 느껴지는데 그쵸. 많이 느껴지죠. 아까 마셔봤더니 오전에 마셔봤더니 그런 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1시간 전에 미리 우리 와서. 협회장님이 마시고 술 안 취한 거 보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회님 오늘 그거를 4잔 그러니까 주셨던 거? 치사량 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침에 그 네 잔이면 안주도 없이 깡소주야 깡소주. 안주가 없었잖아. 아, 나 아까 새우깡을 본 것 같은데. 깡소주 새우깡.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섞어진 걸 몇 잔 먹고 이제 그 따로 그 한 병을 또 같이 이렇게 한 병은 다 먹진 않았지만 몇 잔만 이렇게 좀 먹고 했는데 저는 뭐 원래 이제 그 정도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약간의 그 얼굴 후끈거림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있다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처음 봤을 때 얼굴 약간 붉은 끼가 있더니 금방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아침 나절에 그 술을
접했다는 아주 흥분된 때문에 그런 거지. 아, 흥분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술을 먹어서 뭐 한 건 아니고요. 예. 아, 참, 그리고 저희 협회 지금 최근에 경사가 하나 했죠? 아, 네, 그렇죠. 새로운 지사님이 또 들어오셨죠? 네, 아침에 뵀습니다. 예, 아침에 오늘 다 뵈셨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경매에 대해서 또 어떤 컨설팅에 대해서 같이 협회장한테 교육도 받고 같이 이제 토크도 하고 그랬죠. 지역은 뭐 아직 아직 지역까지는 아니고 음, 왜냐면 일단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근데 그 연세가 50대 초반이시고 그 의료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그 간부까지 하고 나오셨던 전무이사까지 하고 나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뭐 지사님들 다 이야기하셨겠지만 의욕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또 굉장히 결정도 꼼꼼하시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새로 우리 저희 협회 새 식구가 되신 우리 마영석 마영돈. 돈. 아 참 죄송합니다. 마영돈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지금 연배로는 가장 또 큰 형님 버리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옆에서 잘 또 이렇게 도와드려야죠. 조언해드리고 네,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잘 또 끌어야 되고. 그 뭐 그건 본부장이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네, 농담입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서 그 지사가 또 하나 새롭게 오픈됐다는 참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고요. 요즘 그 최근에 그 협회장님께서 팟캐스트 방송을 그 발리 다녀오신 이후로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좀 그 한 번 더 저희들끼리 또 이야기해 볼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있었던 일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그 경매, 제가 예. 느낀 끝물 건, 예. 요즘 뭐 경매가 끝물이다 이렇게 아, 문의를 맞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 저 경매. 광주에도 있었는데 경매 끝물에 대한 지사장들의 뒷담화. 그리고 자기들의 어느 에피소드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한철 씨부터. 만약에 근데 저도 협회장님 참 아주 그 말씀하신 시기가 딱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예.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끝물이라 그러면은 안 와야지. 안 와야 정상이죠. 그렇죠. 네. 안 와야 정상인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를 해 오시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또 뭐냐 그죠? 음. 근데 협회장 말씀 중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내가 부류가 틀리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먹는 게 틀린 게 우리는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먹이는 어떤 풀이 아니고 육식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물이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풀떼기 뜯어먹는 뭐 토끼라든지 근데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을 하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어떤 실무 과정을 연수해서 어떤 경매 전문가로서 어떤 양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경매가 끝물이라는 얘기는 누가 만들어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도 좀 궁금해요. 어디서 이 끝물이라는 발파간 관심. 뭘 보고 끝물이라고 하는 건지 끝물이라는 게 그 90년대 말에 예. 그 협회장님이 막 시작했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협회장이 혼자 막 대박 칠 때. 네. 90년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서 네. 2010년이 되기 전에 말. 주로 그때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끝물. 네, 아니, 주로 저는 요즘에 들었던 게 공통적으로 저희 상담 이제 오시면서 들었던 게 방관자 하지도 않은 방관자나 그렇죠. 네, 막 하려고 하지만 괜히 겁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건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한 건이라도 안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느끼기에는 그 끝물이라는 거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고. 중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항상 그 방관자적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대다수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경매가 나오게끔 된 어떤 계기는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돈을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실패를 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그 경매로 나오는 건데 경매가 끝물이라면 경제 활동이 멈춰야 된다는 소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나라의 경제가 멎어버리면 결국 망하는 건데 망하더라도 아마 경매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경매가 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보면 저희가 보면은 제 주변에도 있었지만 그 아파트 막 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를 거의 감정가를 뭐 넘겨가지고 막 배팅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나중에 그 매도 시점 가보면 수익은 나 있어요. 수익은 항상 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비싸다고 못 샀던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끝물이라고 하지만 한 3년 후에 가서는 아 그때 끝물이 아니었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투자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드리자면 협회장님 좀 표현을 빌리면은 예. 협회장님 말씀 중에 좀 좋은 말이 있던데 예. 실력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실력이 중요하다. 왜 실력이 중요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 중에 뭐냐면 동일한 상황, 어떤 동일한 상황, 환경이 주어질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실력,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거지. 차별화. 우리가 뭡니까 물건을 보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초보자들 눈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어때? 아직까지 먹을 게 많죠. 그렇죠. 우리 눈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런 어떤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먹을 게 없는 거죠. 들리는 말은 낙찰가율이 왜 높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낙찰가율이 높은 거하고 우리 수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 중에 예. 그 부동산 저희 경매 쪽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재산이 좀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전화 통화로 한동안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바빠서 통화를 못 드렸는데 네. 통화를 최근에 한번 했는데 그분이 야 나 이제 부동산 손 끊었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쪽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통화상으로 하는 말이 그분 말씀이 그래요. 부동산이 끝물이다. 부동산이 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매가 끝물이 아니라고. 왜 부동산이 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부동산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없더라. 옛날에 비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많이 그 광주도 좀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그 어떤 지역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거의 막차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향후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인데 예. 막차에 매체를 사셨어요. 일반 매매로. 근데 그 매매를 다시 또 팔려고 보니까 자기가 수익률이 너무 없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재미없다고 결국 느껴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던 물건이 NPL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NPL 물건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드렸는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향후 소식이 없다가 지금 최근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제 지인 중에 그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50대 중반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퇴직 후에 준비를 좀 자기가 하면서 그 공인중개사를 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은 경매를 제가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예. NPL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NPL이 대세다. 경매를 한다는데 너 NPL을 왜 안 하냐고. 저한테 그냥 NPL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NPL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 NPL을 안 하냐고 하면서 따지듯이 물어보시면서 자기는 공부를 해봤는데 NPL이 향후 경매 대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경사스러운 자리여서 더 긴 이야기 못 했는데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린 게 형님 예전에는 유치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유치권이 대세였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혹은 또 나중에는 법정지상권이 대세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지분 경매가 대세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사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률도 크지도 않고.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런 게 좋다고 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많고 한데 거기에 형님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았는데 결국 그분은 이제 그분의 뜻은 그게 아니다. MPAD 최고다 현재는.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경매 시장에 그 진단을 내리시는데 MPAD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어떤 저한테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음. 공인중개사세요 그분이. 아. 예. 근데 그 공인중개사 분이 이제 경매 필요성을 느끼고 경매 실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고 저한테 상담을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또 위기의식을 좀 왜냐면 뭐 중개에 대한 중개에 대한 네, 위기의식. 네, 중개에 대한 위기의식.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필살기, 특화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떤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뭘까 수익은 이제 중개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안 나니까 이제 그 고객을 상대하는 자기만의 필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좀 배워야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데 그럼 그분은 아직 경매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자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금 우리 제이씨처럼 하는 분들처럼 그렇죠. 보면은 얄팍한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인 우리 협회를 평가하죠. 그렇죠. 이런 게 대세다고. 그 상담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엄청 제가 그게 아니고라고 제가 약간의 이제 좀 교육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걸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분들이 지금 또 하는 말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경매가 끝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경매가 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건대 뭐냐면 경매란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도구를 놓고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다 그냥 경매에 그냥 맛만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시세조사나 뭐 이런 분석이나 모든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낙찰이 안 될 거다 보니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그 필살기,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죠. 공통점이 해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기 누구죠? 이번에 그 우리 소금쟁이 그 모임에 그분이 저 대구 계셔가지고 2억 투자해서 네. 50만 원. 50만 원씩. 네. 근데 이제 그분하고 그 제가 방송 들었네. 야. 실은 그분하고 제가 그 4월 모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함 말씀 못 드리겠다. 네. 정모씨야. 대구 사투리 많이 쓰시는 거.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4월달에 모임에 와서 디프리 네.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삼겹살 집에서 디프리 했지만은 쫄쫄 굶고 부산 내려가 집에서 너구리를 끓여 먹었어요. 그분 탓인데 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느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근데 많았다 그걸 보니까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PT를 하면서 이제 그 깨우침을 느낀 거죠. 깨우쳐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 분들이 어떤 정확한 자기의 어떤 기법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안 된다. 경매 먹을 거 없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상한 유언비어를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이 경매 시장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 어떤 그 택도 아닌 논리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을 할 때 기초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런 올바른 어떤 인식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보통 그리고 신문 기사 보면 그 과열, 예. 뭐 경매 예, 과열됐다, 그렇죠. 뭐 거기서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보시고 끝물이다. 보통 그런데 이제 기사들 보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고 분석하기가 쉽잖아요. 아파트를 또 해놓으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은 보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 지인인데 부산에 이제 아파트 빌라를 이제 하나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감정가가 한 1억 6천인데 이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낙찰이 됐는데 1억 6천 2백만 원인가 이제 낙찰됐어요. 시세가 한 1억 6천 5백 정도 된다면서. 감정가를 넘었네요.
감정가 얹을 거야 아마 그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물건을 보면은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지고 경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건 자체를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그 지인을 호되게 꾸짖었죠. 때렸어요? 말로서 때렸지. 호되게라 그래가지고 말로서. 때렸냐? 네, 말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기초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눈도 이런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몇 번 하다 보면은 경매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경매 끝물이라는 표현을 또 쓰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좀 또 그리고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네. 굉장히 아파트도 많고 그렇죠. 그 건설사들이 이 아파트로 돈을 번 건설사들이 많죠. 많고 또 망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 아파트의 과당 경쟁이 과열 경쟁이 결국은 경매의 전부인 양 보고 그거를 신문 기사하는 신문 기자도 문제지만 그걸 보고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좀 그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다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없는 거라. 배운다고 배웠어요. 배운다고 배운 게 뭐냐면 권리 분석이야. 권리 분석 공부만 죽어라고 하고 보니까 실제로 경매 실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권리 분석이 쉬운 그런 아파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감정가를 육박하는 그런 그 낙찰률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이 곧 경매는 참 재미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매는 또 끝물이란 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제 생각은 반복적인 그렇습니다. 거지. 또 제 지인분 중에 이제 제가 그 경매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자기가 하나 소개 좀 해달라. 본인한테? 네, 이제 여자분이신데 컨설팅을 해네. 네, 뭐 여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긴 했는데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본인은 관리하기 편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을 해달라. 자기는 귀찮은 거 딱 싫다. 편견으로 가득 찼네 그냥.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그 아파트로 몰리거나 아니면 허름한 것들을 보는 어떤 눈이 없거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 아까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23명이 들어왔어요. 아. 23명. 사건 번호 말씀드릴까? 뭐 그래 되죠. 뭐 오픈해도 되죠. 뭐. 14타경에 서진 씨 한번 들어가 보죠. 네. 한번 같이 한번 봐요. 14타경에 14080. 잠깐만요. 네. 부산의 아파트예요? 네. 광안리 아시죠? 광안리. 네. 광안리 해수욕장. 그 근처에 14에 14080. 네. 한번 볼까요? 아유, 참. 요 무지장했죠, 제가. 요번에 그죠? 광안동. 네. 감정가 1억 6천에 1억 6천 2백만 원이네, 그죠? 23명이 들어왔어요. 101%네요. 예. 이제, 뭐 100%에 받았네. 시세가 한 1억 6천 5백 간다 그러네요. 얼마 시세 얼마 간다고요? 1억 6천 5백. 1억 6,500?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제가 그 실은 요 인근에 제 지인이 또 집을 산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서 이제 이 물건 한번 물어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1억 6천 5백 하는데 이것을 1억 6천 2백에 가는데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컨설팅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이 이걸 낙찰 받으려고 주변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컨설팅을 이야기를 했대요. 부동산이? 예. 근데 우리 있던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컨설팅 업계의 또 수준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설팅이라는 게 궁극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1억 6,200 정도 저 가격을 썼다 그러면은 저거는 또 뭐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투자금으로는 저 금액을 못 쓰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럼 1억 6,200 같으면은
뭐 80% 대출 온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될 건데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몇백만 원 먹자고 그 들어가는 투자가 올바른 투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좀 질책을 좀 많이 했죠.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네.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올바른 투자야. 아 그런가요? 그럼요. 기초반 두 아니, 분이나 교육- 들었는데? 그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기초반만 받아서 그래. 아 그런 게 이분 저 최고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요. 거봐. 네. 이게 네. 교육을 안 받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까지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투자가 막히죠. 천재죠, 천재.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건데 어. 당연한 거지. 혹시 그런데요, 지사장님. 네.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광안역하고 네. 광안리 해변 쪽인데 네네. 어때? 광안리 해변 쪽은 가치적인 가깝죠. 면에서 어때? 향후 가능성.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은 음. 거주의 조건을 뭐로 따지나요? 첫째가 환경을 따지겠죠. 환경을. 그렇지. 자 환경을 따진다 그러면은 좋은 자리고 좋은 네? 자리네. 그러면 자리 자체가 그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분들은 시장과 또 교육 여건 따지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또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거 봐서는 이제 그냥 산다 그러면은 들어가 살죠. 근데 투자용으로 본다면은 좀 NG지, 그죠? 근데 광안리 해수욕장을 내 집 마당처럼 나는 그런 걸 또 로망에서 살겠다. 그런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또. 뭐 해수욕장까지 얼마 안 걸리겠네. 그래서 뭐 따지면은 그래서 한 5분? 그러면 이게 투자용으로 했을 때 투자 네.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시나리오를 써볼 만한 어떤 위치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돈적인 봐서는 3천 투자해서 뭐 200, 300 먹자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은 그죠? 그럼 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투자를 우리가 다 교육생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육생들이 한다 그러면은 협회 자체에 지금 교육생들이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최고위 과정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최고위 과정을 추천해 보세요. 제 지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어. 이 지인들은 뭔가를 좀 더 공짜하려고 해서 그럼 지인일수록 냉정해야 돼. 야, 이 또 낭보가 하나 돌았네요, 저한테. 네. 왜요? 차표가 없어요? 차표를 구했습니다. 아, 뭐 했어요? 네. 이거 축하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낭보죠. 9시 반 차. 드디어 또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9시 반. 네. 어. 9시 반까지 오늘 있어야 되네, 여기서. 9시 반까지 녹음합시다. 그래요? 좋죠. 제이씨 몇 시 차죠? 저도 그때쯤 돼요. 그래요? 그러면 또 행오버 또 시험 한번 할까, 우리? 지금 이따 하고 가야겠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사례로 한번 그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올바른 투자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투자형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죠? 저희 협회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아까 컨설- 말씀대로 한 3천 정도가 묶이면서 네. 시세 차익이 한 300, 400밖에 안 난다 그러면 네. 우리로서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그랬어요. 컨설팅이라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문의하니까 무조건 낙찰 받아준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컨설팅 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수수료가 목적이니까 높게 쓰겠네. 높게 써가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궁극에는 이거는 실거주가 목적이다 했다 그러면 반드시 낙찰되는 금액에 써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그 요즘 저거 다 아시겠지만 컨설팅 하면서 그 약간 좀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지 많아요. 밑에 네, 바지 네. 세우고 네. 위에도 그럼 밑에 바지를 세웠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금액 차가 얼마나 났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뭐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결과 음. 났다고 이제 23명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진단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2등하고 실제 지금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또 제 지인이 아까 아파트 이야기했다시피 예. 어떤 수수료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업계 현실 또 부실 업체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안목이 그 없더라고요. 업체에 한 거죠. 어떤 부분이요? 그분 제 지인이요. 응. 지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낙찰을 안 받은 거야. 안 된 것 같아요. 낙찰 그분이 근데 받은 게 이제 아니고. 굉장히 이제 그 초보자 입장에서 그 진단을 할 수가 없죠. 컨설팅 업체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기초반에 그 말씀드린 내용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컨설팅 신뢰가 안 되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컨설팅 업체를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어떤 컨설팅을 바라보는 뭐 안목.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맹자 무식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아이고 내 돈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주는 꼴밖에 안 되죠. 또 어리석은 투자리고 그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경매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그렇죠. 어떤 자세 네. 이런 거는 늘 이야기해도 네. 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 경쟁률이 뭐 20몇 대 1 해서 네. 이 감정가를 육박하는 낙찰을 기뻐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 뭐 8천만 원까지 쓰고 낙찰을 받는 그러면 2천의 차익을 시세 차익을 가져가면서 감정가하고 시세 차익이 같다고 시세가 같다고 봤을 때 2천만 원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때 단독으로 됐어도 단독 응찰을 해서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도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울면서 나오지. 왜냐하면 왜 5천만 원을 안 쓰고 거기다 3천을 업을 시켜서 그뭐 소나타 한 대 값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고 우리 방송도 하고 각 지사별로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위를 보고 정말 위에 남는 시세 차익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혼자 단독 응찰을 할지는 누구도 하나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런 엉뚱한 결과에 대해서 비관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2천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가져갔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이 진짜 경매 투자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마인드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격을 쓸 수 있는 마인드 또 그러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 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소나타 한 대가 날아갔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 순간은 들 수 있지. 네, 순간은 들 수 있는데, 있지만 예. 아 그랬지만 내가 2천을 벌었구나라는 그 생각.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생각을 계속 갖도록 저희의 팟캐스트 방송은 끊이지 않아야겠다. 하는 어떤 사명감.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 번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염두에 두니까 불안한 거라 본인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혼자서 단독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입가에 미소가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세조사 정확히 했고 그렇죠. 시세 차익 정확히 난 수익률 계산해봤고 들어가서 낙찰 받았으면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법정 가보면 거의 진짜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만큼-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경매 고수가 없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좀 뭐 우리 경매 실무 과정을 좀 우리 교육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왜 3천을 더 쓰는지 그렇지. 3천을 더 쓰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 초보자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3천이 더 썼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고 그걸 써야지만이 낙찰이 된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낙찰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는 확실히 먹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의미를 못 깨우치죠. 그러면 네. 교육을 안 받으니까 네. 본인이 불안감을 떨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찰가를 자꾸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매번 그러면 교통비가 쓰는 거지. 비용만 버리고.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은 계속 그 법정 구경만 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 지금까지. 그 지금 교육생 중에 최고위 지금 과정에서 제가 4월달에 그 강의를 했어요. 낙찰가 결정법에 대해서 네.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핵심이 그거였어요. 네. 아까 우리 그 광주 호남 본부장 제이 씨가 말씀하신 3천만 원을 더 쓰는 데 대한 의미.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서 저 배우신 분 중에 좀 고수분이 계세요. 집이 지금 좀 많이 들였는데 20채 가지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중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경매로만? 네, 경매로 20채를 경매로 받고 맞습니다. 현재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게 12채 정도 계시다는데 그분이 왜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냐 이거죠. 왜 받을까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교육을 받는 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분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낙찰가 결정법을 가르치고 또 그 아까 3천을 더 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이제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제가 이걸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궁극에 우리 부자 마인드를 가르치는 게 결국에는 낙찰가 결정에서도 기결이 되고 그죠? 그렇죠. 그 과정에 다 되지만은 전 과정이. 네, 전 과정에서 그런 마인드가 접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딱 깨닫으시더라고 그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부자 마인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었지만 우리 그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나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은 그냥 활자로서 어떤 그 부자 마인드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죠. 네. 활자로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인식하고 있지 실제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이해를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낙찰가 결정법을 하고 그 낙찰가 결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 그 예를 들면 3천만 원 더 썼다는 그 의미 그걸 딱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도. 그 와서 그 예전에 제가 절대 후회 안 한다는 그 느낌을 아시겠냐 하니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에는 마인드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지만 항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제대로 된 경매에 대한 편견들이 버려지면서 마인드가 무장이 되면서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돼가는 거 아주 그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또 사람들이 뭐 지사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지 않겠느냐. 왜 하락이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게 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럼 부동산 걱정이-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걱정이 많아. 경매가 아니고 경매도 우리가 뭐죠? 부동산 투자잖아요. 부동산 투자. 예. 부동산 투자지 경매만 했던 별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안 해야지 부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그렇죠. 안 해야지 아무것도. 그리고 대체로 금리 인상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투자를 안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 네. 대체로 부동산이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더 물어보시고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경매 좋은 물건을 찾아서 계속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무에 대해서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논리죠. 솔직히. 예전에 제가 운동할 때 보면 그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시합을 많이 해본 놈들은 시합 나갈 때 별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체중 감량하고 알아서 식단 조절하고 다 하는데 시합도 처음 나가보는 애들이 항상 불만이 많고 뭐 온갖 질문 사항이 많아. 근데 코치나 감독이 봤을 때는 참 쓸데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지금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지금 저희 팟캐스트에 뭐 댓글 달리고 문의 상담 전화 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안 해봤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답답해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상담 오면 제가 만약에 바빠서 좀 이렇게 전화를 좀 약간 불성실하게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깨우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자로서. 상담하니까 또 제가 지난주 소금쟁이 모임할 때 받은 상담 전화가 있는데 예. 뭔가 하나의 어떤 뭐 필살기 뭔가 그 핵심 뭐 기법이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엄청난 뭔가. 우리 이제 경매 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한 20분을 통화했는데 예. 뭐냐 결국은 그래요. 자기도 물건 검색하고 이런 거 3년 동안 했대요. 근데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못 한다 경매를. 그래서 제가 경매 과정에 실무 과정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귀에. 교재가 있느냐? 있다. 그냥 교재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게 실무 과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자기 필요한 생각만 받아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필요한 생각만. 대부분 상담 전화가 그래요. 자기가 어느 막힌 한 부분이 궁금해서 네. 전화하지 전반적인 사항을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면은 안 그걸 못 그럼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여. 예. 그래서 근데 굳이 그런 분들을 상담해서 20분 시간을 쓴 게 좀 아깝던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까워하면 안 돼.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저한테. 네. 그래서 내가 하셨으니까 제가 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왜 가르치냐 이거지. 자기를 왜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은 그 진단을 배우려고 전화하는 거 그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자기를 뭘 하느냐? 자기도 3년 동안 물건 검색하고 이런 거 할 줄 안다. 근데 단지 내가 경매를 할 줄 모른다. 그럼 말이 맞나 이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3년 동안 물건 검색만 하고 네. 경매는 모른다. 네. 이건 마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쉽게 말해서 운전을 안 해보고 네. 운전을 머릿속으로만 해본 거야. 네. 책으로만 보고. 음.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면허증을 따서 운전대를 자꾸 몰아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운전을 자기가 잘하려면 처음에 운전을 처음 배워서 초보 운전하는 분들 보면 운전을 조심조심하죠. 굉장히 조심조심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불안하고 저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그냥 책으로 많이 봤다 이거야. 그리고 무슨 컴퓨터 게임식으로 이게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으로만 해봤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직접 도로에 나가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 제가. 예전에 광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키스를 글로 배웠어요. 네. 그 감정을 알 수가 없죠. 글로 배웠으니까. 연애의 네. 그 애틋한 네. 감정을 네. 책으로만 보고 네.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무료 알토란 시간에 예전에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매 정보 사이트 보는 법을 한번 무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친구가 변호사고 예. 나는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단지 내가 못하는 것은 이 경매 정보 사이트 어떻게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면 나 경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트를 못 봐서? 예. 그래서 이거 배우러 왔다 이거예요. 자기가 딱 원하는 강의라고. 그래서 그래요. 들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거 오고 그 뒤로 이제 안 오시는데 대구에서 그 무료 강의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여튼 편협한 아주 조각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 자기한테 필요하다 이거지. 스스로가 꽂힌 사람이네.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 버리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자기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않고 예. 오로지 투자할 때만 돈을 써야겠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요즘 정보화 시대라 해서 인터넷에 얻은 그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런 것만 필요하다. 그렇죠. 스스로 진단해 본인은 버리지. 서로 진단이 스스로 해가지고 그 진단이 올바른 진단인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경매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좀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인식을 또 그래서 바뀌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보통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불안해하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그렇죠. 뜻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밟게 되면 너무 과속해서 이게 사고가 날 우려가 또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도 너무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조금씩 올린다는 뜻으로 보시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관점을 보시고 부동산에 좀 투자를 잘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 보고 올리고 말고 하는 거 아니거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야 한다지만 결국은 미국은 자기 나라의 어떤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사실 그 미국 경제에 주름 잡고 있는 수장들도 예. 모르고 뭐 대통령도 아직 모를 거예요. 오바마도 잘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그 투자금을 잘 확보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더 그러니까 보면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죠. 정작 투자 안 하실 분들이 보면 그런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작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경력업종 가고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네. 돈이 없어서 못 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보기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 염려증 네. 진짜 되게 예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 투자에도 보면 투자 염려증이 있어. 부동산 특히 경매 이런 데 보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너무 위험성만 강조하고 뭐 그 학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유치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가등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뭐 소유권을 뭐 내가 낙찰받았다가도 뺏긴다. 이런 안 좋은 면만 자꾸 나한테 일어날까 생각을 하니까 그 염려증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좀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지는 마시고. 아유, 그 뭐냐면 저도 그래 공감하는 게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그냥 던지고 다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쪽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걱정하는 어떤 80%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요. 네,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자본만큼 자신의 현실. 네, 그렇죠. 그거에 그걸 맞게 자본 운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슬이 많아도 깨어야 보배다. 네,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아니 저 마무리 하시기 저기 전에 저 그- 인천 네. 인천 지사가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2월 이달 5월 2일. 이달. 5월 2일 5월 2일이죠. 아, 아 그렇군요. 한 달 된 것 같아. 예. 얼마 안 됐어요. 인천 지사가 이제 오픈해서 이제 말에 다음 달 말이죠. 6월 말. 6월 말에 저희 지사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희망경매 토크쇼를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서진 씨 그 광고 말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어제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성역 1번 출구. 음. 네,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간성역 프라자라고요. 네. 그래서 외우실 때 1번 출구 1지사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그렇죠. 편하실 거예요. 일지사니까 1번 출구. 네, 네. 그 간판 뭐 고쳤어요 뭐? 아직 못 고쳤어요. 근데 제가 접대 버스 타고 가보니까 근데 확 뛰게. 그 터미널에서 택시 타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 음. 한 10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던데? 요번에 나머지- 아니 저기 뭐야 그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다 저번에 그 다 했어요. 네. 저번에 그 광주 우리 그 2회 토크쇼 했을 때 좀 예. 프로그램이 또 신선했잖아요, 그죠? 그때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그 교육생들이 제가 그때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또 싫은데 그때 많은 분들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일정 네. 때문에 못 갔어요. 아. 다음에 하면은 광주에 하면 꼭 데려가달라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그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인천 하실 때 한번 프로그램 그 광주 그때 했던 거 조금 도입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광주 열기가 후끈거리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론 뭐 제 교육생들이죠.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또 부산 할 때도 뭐 못 왔다, 몸 아파서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좀 프로그램들이 이제 좀 그 신선했어요 그때는. 네. 광주에서. 그리고 또 뭐 인천에서 희망경매 토크쇼 하면 무슨 뭐 선물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인천은 선물이 푸짐하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계획 중인데. 기대되나 저희가 기대? 그 오픈 때도 네. 저희가 그 탁상시계하고 맞아. 그래서 맞아요.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책 그 큐브 잡지책 떡하니까 또 아픈 기억 나는 출장 뷔페 불렀어. 맞아요. 부산에는 출장 뷔페. 저희는 직접 공수에다가 제가 직접 마련을 그때 해드렸죠. 직접 요리도 직접 네, 하시죠. 다 세팅 시켜드리고. 우리 태호 씨는 걱정되겠네. 아, 우리는 또 뭐 뭐 횡성한우 잡는 거야?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횡성한우?
그렇게 하여튼 6월 말에 네. 인천에서 이제 희망경매 토크쇼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데 참석을 많이 해봐야 도움이 많이 돼요. 경매는. 그렇죠. 정말요. 이거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다른 맞아요. 사람이 많이 어떻게 다녀봐야 하는지. 된다니까. 계기를 좀 마련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다녀본 사람하고 안 다녀본 사람 정확히 차이가 나요. 정말. 그죠. 그때 우리 저기 누구죠? 그 제이씨 그 PT 분 있잖아요. 그 네, 네. 그 어디야? 덕성 씨. 덕승 씨. 예, 그분도 열흘이잖아. 광주에서 부산까지 왔죠. 그거 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직원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굉장히 하면서 그 경매에 대한 그 마인드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목동 선비님. 엄청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뭐냐면 내가 변하려면 변하는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평상시에 똑같이 행동하면서 뭔가 다른 기대를 가진다는 거는 그거는 꿈이지 꿈. 그죠. 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네. 콩 심은데 콩 나고 콩 심어놓고 팥 기대하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뭔가 팥을 기대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그 또 하나 저기 그 광고할 게 있는데 우리 숙취해소 음료 네, 행오보조 네, 행오보조가 지금 CF를 좀 제작해서 제가 여기저기 지금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려놨고요. 그 행오보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음료에 드셔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협회나 저희 광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또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벌써 이제 1시간 또 넘게 했네요. 꽤 오래. 벌써 1시간 넘었어요. 하여튼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할 얘기 하세요 지금. 아니 다음에 아무튼 다음에 아껴놨다가 저희가 오늘은 그 부산에서 멀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부산 지사님. 저희가 또 새롭게는 아니죠. 다시 시작한 이 지사장 토크쇼가 앞으로는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 이제 그럼 아, 개인 많이- 방송도 조금 예, 했어요. 네, 네, 하시죠. 네. 예. 하시고 그 왜 안 하세요 다? 네? 왜 안 하세요? 나는 그 선배님들 먼저 할 때 기다리고 계속 있는 건데. 그럼 아, 걱정 마.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고 인사드리시죠. 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지사님들 같이 이렇게 네. 토크쇼 할 수 있도록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신선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다음에 협회장님 모셔다가 아니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협회장 껴드릴까요? 예, 껴드릴게요. 협회장님이 없으니까 씹을 사람이 없어. 아니 재미가 오늘은 없어. 가보니까 씹었어 씹기는. 어? 언제? 아니 협회장 씹은 게 아니고 아, 무식한 경매 투자자를 좀 아. 씹었죠. 우리가. 아 이래 되나? 안 돼. 괜찮아. 자, 오늘의 팟캐스트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 여러분 잘 여러분 잘 보내세요.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